안녕하세요.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유은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자존심 다 버리고 나에게 매달릴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에 대해 리딩해 볼 텐데요. 그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의 속마음, 행동, 장소, 시기, 조언 등등 알차게 리딩해 볼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도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과 운명을 가져다 줄 복채로는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 쿠팡 링크 클릭 후에 개인 물품 구매하기가 있으니 꼭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유은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외모, 성격, 특징, 직업,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설명을 듣고서 누군지 알겠다라고 하신다면 9페이스,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6페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의 외모라든가 분위기적인 면을 보자면요. 지금 이렇게 문카드 그리고 나인소드 카드 나와 있는데 이분께서는 뭔가 좀 예민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매가 되게 날카로울 수가 있겠고 눈빛이 좀 깊기도 하고 살짝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다크서클이 있는데 그게 뭐 흉하다라거나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섹시미, 약간의 창백하면서도 뭔가 그것의 병량미, 이런 것, 퇴폐미, 이런 것들로서 승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얼굴선이 굉장히 좀 뚜렷하고 샤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화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뭔가 무거운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뿜어져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것도 되게 화려하게 막 자기를 꾸며 입고 이런다라기보다는 그냥 무채색 계열, 블랙, 화이트, 뭐 그레이 이런 그런 계열을 즐겨 입을 확률도 높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연예인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남자분이시라고 하신다면 배우 황인엽 씨 눈매가 이렇게 가로로 길고 되게 뭔가 섹시한 그런 모습이 들면서도 눈매가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서글픈 분위기라든가 약간 예민한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여자분이시라고 하신다면 트와이스의 미나 씨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우아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차갑고 신비롭고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고민이 있는 건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뭔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또 되게 자기가 컨디션이 좋다라거나 이럴 때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비주얼 쇼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수한 외모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의 성격적인 부분, 특징적인 부분을 보자면요. 지금 에이스컵 카드 그리고 여기 4 펜타클 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께서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좀 안 들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혹은 자신의 어떤 소유욕이라든가 뭔가 베풀어 주고 싶지 않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꼭 잡고 있는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장이 연결이 되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나는 이렇게 사랑도 많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해줄 마음은 굉장히 배경은 되어 있어. 이만큼이나 많아.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근데 그 상대가 내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절대 내 마음을 보여준다라거나 아니면 내 거를 퍼준다라거나 나의 것을 베푼다라거나 이럴 마음이 하나도 없어. 약간 요런 심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자기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간이고 쓸개고 다 이렇게 빼줄 정도로 막 다정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선이 너무나 크다, 짙다. 그래서 그러한 선을 넘기까지가 조금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살짝 약간의 짠돌이 짠순이 기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돈에 한정된 것만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부분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쓸데없는데 좀 이렇게 에너지 소모를 안 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빨리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싫어할 수도 있겠고 극도로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이제 야 놀자 오늘 밤에 달려보자 막 이렇게 해도 그냥 나 바쁜데 이러고 그냥 자기 집에서 고양이랑 강아지랑 같이 이렇게 오손도손 하면서 뭐 넷플릭스나 보고 이런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근데 뭐 아프다라거나 어떤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털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약이라거나 죽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사갖고 이제 달려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부분, 능력적인 부분을 보자면요. 이분께서는 뭔가 남의 간섭을 안 받고 자기만의 그런 고유한 뭔가시 있는 사업을 한다라거나 자신의 어떤 실력 하나로 승부하는 어떤 전문직이라거나 뭐 이런 독립적인 하나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은둔장 카드 그리고 에이스 소드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되게 이분이 좀 똑똑할 수 있어요. 결단력도 좋을 수가 있고 자기 분야에서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좀 숙련된 지식을 쌓아가지고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를 이렇게 딱 휘두르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예를 들면은 연구직이라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뭐 프로그래머 이런 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법조계, 의료계 이런 것들처럼 되게 이게 논리적인 사고라든가 정밀한 사고가 필요한 그런 직업군에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니면은 또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서 작업하는 프리랜서 혹은 뭐 예술가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닌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팀워크적인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잘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잘하고 이거 내가 맡은 거는 내가 완벽하게 할 테니까 너는 네 거나 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자기만의 그런 것을 구축하고 인정받는 그런 스타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파고드는 그런 성향일 수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몰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밤늦게까지 뭐 작업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연구직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몰두하는 방향 좀 깊게 파고드는 방향의 직업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의 연애 스타일을 보자면요. 굉장히 좀 가볍게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또 관계를 해나감에 있어서 되게 큰 하나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조금 자유로운 영혼처럼 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너 어디야 뭐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통제를 받는 것도 싫어하고요. 자기가 그 다른 사람한테 묻지도 않아요. 구속도 안 하고 자기도 스스로 이렇게 본인이 자유롭게 다니고 그 상대도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하는데 자유롭게 어떤 특수한 어떤 특정 포인트 그런 것들에 살짝 이렇게 버튼이 눌리게 되면은 완전히 막 폭발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포인트라는 것은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가치관적인 문제 아니면 나를 뭐 침해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뭔가 극도로 화가 났을 때라든가 혹은 너무 좋을 때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분에게 조금은 자극이 되었을 때 뭔가 이분은 완전히 폭발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뭐 이렇게 침착하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뭔가 너무 하이가 돼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결혼해야겠어 막 이러면서 되게 무슨 번개불에 콩고 볶듯이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는 에너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나는 되게 얽매이는 게 싫어. 그러니까 나는 비혼주의기도 하고 그냥 자유롭게 살래. 그냥 뭐 연애만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가치관을 뻗들고 다녔는데 또 되게 이 상대가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안 되겠다 나 너랑 결혼해야겠어 뭐 이러고 막 손바닥 뒤집듯이 막 뒤집고 막 이런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약간 애매한 그런 관계에서 우리 무슨 사이야? 이렇게 묻게 되면 그 사람한테 되게 뭐 그냥 얼버무리면서 뭐 그냥 뭐 즐거운 사이? 뭐 친한 사이? 뭐 이러면서 되게 애매하게 굴고 좀 킹받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갑자기 또 이 상대가 뭐 다른 이성이랑 있는 모습을 본다라거나 막 이러면 또 눈이 뒤집혀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 내 건데? 이러면서 되게 공식적으로 막 연인으로 선언을 해버린다든가 약간 이런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다가도 확 뒤집어버리는 약간 그런 면이 있다. 연애 스타일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예민미가 있으신 분, 섹시 태페미가 있으신 분,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가 좀 확실하신 분, 그래서 다가가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 있고 이러한 사람의 바운더리 안으로도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로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그런 파격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 사람이 조금 차갑고 고집이 세 보인다라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이런 방어 기제 그런 것들로 봐주시면 되겠고 또 이러한 분과 이렇게 잘 맞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또 찐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딱 카드를 펼쳤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기약하는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앞을 바라보는 카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분이 지금 1번 분이랑 정말로 좀 이어져가지고 내가 앞으로 뭔가를 많이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카드를 보면은 1번 분한테 지금 중독 수준으로 빠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저 사람 괜찮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1번 분이라는 사람 자체를 저 사람, 내 목표야. 내가 점 찍었어. 이런 식으로 내가 목적지로 딱 정해놓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저 옆자리에 갈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 굉장히 진지하게 조금은 또 때로는 좀 집착스럽게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1번한테 너무나 꽂혀 있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래서 나는 단순히 설레고 이런 거를 넘어가지고 진짜 이 사람과의 어떤 미래까지도 너무나 이렇게 원하고 갈망하고 그려보고 있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지금 3펜타클 카드 그리고 데빌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조합. 이 사람은 이제 1번 분을 보면서 뭔가 우리는 어쩌면 되게 정말 잘 맞는 그런 하나의 상대가 파트너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생각이라든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1번 분이랑 대화를 했을 때 굉장히 대화가 잘 통한다라거나 아니면 같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잘 해나가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어요. 뭔가 협력을 했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데빌 카드도 나와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런 협력의 에너지, 시너지, 뭐 대화가 잘 통하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강력한 성적인 매력이라든가 본능적인 끌림 이런 것들까지 이 사람한테 너무나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너무나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되게 젠틀하고 협력하고 우리 참 잘 맞는다.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해나가자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진짜 얘랑 나 더 좀 깊은 그런 관계가 가고 싶다. 진짜 얘를 내 손에 꽉 이렇게 쥐고 싶다. 약간 요런 소유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마도 이 밤에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1번 분이. 그래서 1번 분의 SNS 같은 거를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도 계속적으로 막 1번 분을 벗어날 수 없는 계속적으로 막 피드를 새고로 고침하고 있는 그런 모습 되게 1번 분한테 중독 상태까지 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강력한 메이저 카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타워 카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전에 이분의 연애 스타일에도 나왔던 카드죠. 일단 이분이 굉장히 좀 갑작스러운 변화를 몰고 오는 그런 성향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1번 분에 대한 속마음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분이랑 그 사람 자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되게 이 사람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라든가 기존의 연애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께서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나는 지금 연애할 상이 아니야. 나는 뭐 커리어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커리어에만 집중을 하고 연애와 커리어 그 둘 다 가져가는 사람 아니야. 난 그런 스타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그 사람의 그런 견고한 생각이라든가 어떤 가치관이 갑자기 이렇게 1번 분을 보면서 혹은 1번 분을 경험을 하면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은 바로 이렇게 2 완드 카드 그리고 3 완드 카드 이렇게 두 가지의 2, 3, 2번, 3번 완드 카드로서 좀 멀리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1번 분이란 사람에 완전히 빠져들었기 때문에 1번이랑 내가 만약에 이제 사귀게 되면은 나중에 어디를 갈지 나중에 어떤 미래를 그릴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엄청나게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갈지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할지 어떤 말을 꺼낼지 이런 모든 세세한 것들 그런 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계획을 짜고 있고 진짜 행동을 하기 직전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되게 먼 그런 미래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일본 분과의 그런 이 앞을 내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어떤 면을 자기가 하고 싶느냐 1번 분과 어떤 관계가 되고 싶느냐 보니까요. 지금 엠프레스 카드 그리고 4 완드 카드 그리고 10컵 카드로서 너무나 완벽한 이런 조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분은 무슨 1번 분과 결혼도 하고 싶고 결혼을 넘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완전히 뭔가를 이렇게 좀 결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일단 이 엠프레스 카드를 보면은요. 1번이란 사람 봤을 때 너무나 이렇게 좀 매력적이다. 너무나 이렇게 좀 예쁘고 멋있고 귀하고 풍요롭고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고 1번 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분위기라든가 어떤 너그러운 그런 마음 상태라든가 혹은 비주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는 너무나 좀 완벽하게 이렇게 느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탱커 카드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이런 매력적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만족스럽다라고 해요. 정서적인 만족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래서 나는 1번이랑 있으면 그냥 다 좋아. 그냥 가족 같고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설레기도 하고 욕망도 있고 나 그냥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너무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마지막으로 4 완드 카드까지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이분은 진짜 1번 분이랑 되게 안정적인 관계, 결혼, 동거 그런 것과 같은 좀 구체적으로 하나의 결속을 이루는 그런 결실을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관계에 대입을 해보자면 만약에 썸을 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얘랑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 짜릿하고 좋은데 한편으로 내가 진짜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놓치기가 싫어. 근데 내가 얘를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 라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짝사랑 중이시라고 하신다면 이 사람도 1번 분을 굉장히 너무나 이렇게 좋게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감히 내가 이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또 머릿속으로는 이미 1번 분과 그 결혼식 하는 그런 상상까지 다 했다라거나 그런 것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여러 가지 환상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헤어졌거나 멀어진 사이라고 하신다면 헤어졌어도 1번 분에 대한 미련이라든가 집착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1번이랑 있었을 때 굉장히 좀 행복했고 내 인생에 손에 꼽는 그런 만족스러운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처럼 안정적인 그러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단은 고민하고 쳐다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인분이라고 하신다면 진짜 내 인생에 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온 건 행운이야. 우리 더 빨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분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가끔은 좀 질투 혹은 집착 뭐 이런 것들로서 뭔가 이렇게 발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이분께서는 아마도 이제 1번 분과 메시지 하나 보내고 주고받는 것도 되게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만약에 이 1번 분으로부터의 답장이 조금 이렇게 늦는다라고 한다면 뭐지? 이러면서 되게 초조하고 딴 사람이랑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혼자서 막 멘붕도 오고 이랬다가 다시 막 1번의 사진이라든가 SNS를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은 내 거야. 나는 이 사람 꼭 차지하고 말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마음을 다잡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자존심 다 버리고 어떻게 매달리게 다가오게 될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계기라든가 방법, 행동, 장소, 시간, 시기에 대해서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계기라든가 방법, 행동, 장소, 시간, 시기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분께서는 아까 되게 방어적이기도 하고 속에서만 난리 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다가가는 흐름을 보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이받을 것 같아요. 1번 분한테 자신의 마음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약간은 뻔뻔하게 이렇게 좀 1번 분한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일단 이분이 다가오는 계기를 먼저 보자면요. 지금 제일 먼저 5 펜타클, 9 컵 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 지금 현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자신은 만족스럽게 잘 지내는 모습으로 남들한테 보여지고 있고, 자기 스스로도 사실 뭐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리고 나 스스로도 좀 자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그와 상반되는 굉장히 결핍된 부족한 에너지가 보여지고 있어요. 아마도 외로운 그런 감정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결핍, 부족한 부분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풍족하고 풍요롭고 잘 살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데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항상 공허하다라는 거죠. 아, 여기를 1번이랑 같이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더 맛있을 텐데, 아, 이거 1번도 봤으면 좋겠다. 어딜 가든 1번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런 결핍감이 이 사람의 뼈를 때리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나 이분이 아까 전에 이분의 속마음에서 데빌 카드, 1번 분에 대한 그런 집착과 소유욕적인 성적 욕구적인 부분들, 그리고 에이스컵 카드, 샘솟아 나오고 있던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가 과도해지다 보니까 약간 금단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너무나 1번 분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금 좀 이렇게 1번 분을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결핍이 1번에게 향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SNS 같은 곳에는 잘 사는 척하고 어디 간 거 되게 멋있는 사진, 예쁜 사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고 갑자기 막 공허해지면서 1번이 없으니까, 1번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막 처절한 감정을 느낀다라거나 깨닫는다라거나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가오는 방법이라든가 행동을 먼저 보니까요. 이렇게 투 소드 카드 그리고 식스 완드 카드로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한동안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밤새도록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아이 그냥 한번 지르자 이렇게 하고 당당하게 1번 분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신감 막 풀 충전해가지고 이 1번 분이 나를 무조건 이렇게 좀 반겨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좀 되게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뭐 이런 것들을 장착하고 1번 분한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번 연애 스타일에서도 보면 풀카드 나왔던 것처럼 그런 것과 좀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아무런 뭐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느낌, 앞뒤 안 재고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저 사람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당당하게 나야 이렇게 하면서 나 멋있지? 나 예쁘지? 이런 느낌으로 꽤나 요란하게 이렇게 좀 갑자기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딱 인식이 될 정도로 굉장히 확실한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뭐 한동안에 연락이 좀 뜸했다, 연락이 없었다 이래가지고 뭐지? 뭐 요새 뭐 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싶었는데 갑자기 뭐 1번 분의 그런 행동하는 활동 반경이 나타난다라거나 1번 분이 뭐 일하는 곳, 1번 분이 공부하는 곳, 1번 분이 자주 가는 단골집 뭐 이런 것들에 갑자기 나타난다라거나 아니면 친구들 데리고 막 우르르 온다라거나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이 1번 분의 이 시야 안에 걸리게 자기가 막 이렇게 깔짝깔짝 거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단톡방이라거나 뭐
뭐 이런 데서도 갑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죠. 뭐 일본 분을 태그를 한다거나 SNS에서도 이렇게 또 태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거침이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이렇게 일본 분에게 다가온 어떤 장소적인 면을 보자면요. 지금 2 펜타클 카드 그리고 에이스 펜타클 카드로서 1번, 2번 펜타클 카드가 이렇게 나란히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되게 활기차고 정신없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곳.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시장이라거나 대형 쇼핑몰, 백화점,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어떤 번화가라든가 이런 곳.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떤 되게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이 오고 가는 곳. 그러니까 뭐 금전적인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본 분의 업무적인 그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분이 돈을 벌러 가는 곳. 이런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에이스 펜타클 카드는 어떤 금전적인 하나의 기회라든가 새로운 시작을 뜻하기 때문에 일본 분께서 뭐 혹시 최근에 새롭게 시작한 어떤 것, 뭐 어떤 어디 들어간 회사 혹은 시작한 프로젝트 혹은 일본 분이 운영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적인 그런 제안을 가장해 가지고 이렇게 핑계로 찾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고 혹은 뭔가 좀 일본 분이 큰 돈을 좀 쓴다거나 벌게 되는 그런 확실한 어떤 현실적인 이벤트가 있는 그런 장소에서 마주칠 확률도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일본 분께서 뭐 노트북 같은 걸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번 밖에서도 이제 쓰고 시험해보자 하면서 어디에 카페에 갔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 되게 북적북적한 사람이 있는 그런 카페에 갔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일본 분이 새로 매장을 내려고 뭐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러 뭐 세무서에 갔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의 사업이라거나 뭐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그런 곳이라거나 좀 복작복작 되는 곳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야? 너 여기 왜 있어? 너 여기서 뭐해? 약간 요런 말이 나오는 약간 그런 장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시기적인 부분, 시간, 타이밍적인 부분을 보니까요. 지금 킹커 카드 그리고 페이지 소드 카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합, 이 숫자 7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으로부터 지금 7일 후 혹은 7주 후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혹은 7일 동안 날짜가 될 수 있겠어요. 7일, 17일, 27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염두에 두시면 이분이 다가오는 시기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타이밍적인 부분을 보면 이 킹커 카드는 굉장히 감정이 아주 충만한 그런 상태를 뜻하고요. 페이지 소드 카드는 뭔가 이렇게 좀 훔쳐본다라거나 아니면 뭐 어떤 소식을 전하려고 이렇게 기회를 엿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이렇게 너한테로 가고 있고 그거를 이제 내가 실행에 옮길 어떤 정보를 다 수집을 했다라는 그런 시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감정적으로는 되게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어 하고 좀 깊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지만 행동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서투를 수가 있다. 충동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일본 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더 이상의 내가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된다. 혹은 이런 좀 결핍감이 좀 짙어지게 되는 그러한 시기에 도달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안 되겠다. 나 그냥 이렇게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렇게 좀 튀어나갈 수 있는 이렇게 되게 뻔뻔하게 굴면서 근자감 있게 이렇게 일본 분한테 닿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은 지금 이제 일본 분을 향한 마음이 결핍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욕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확신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분의 현재 속마음에서 보였었던 조금은 고집스럽고 철벽지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자기가 더 이상 좀 참지를 못하고 주체하지를 못하고 그것을 일본 분과 진짜로 내가 좀 잘해보고 싶다. 아까 전에 자기가 나왔던 4 완드 카드라든가 탱커 카드 그리고 뭐 엠프레스 카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처럼 진짜 나는 이 사람이랑 끝까지 가보고 싶기도 하고 하나의 결실을 맺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렇게 일본 분한테 조금은 대책 없이 다가갈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생각을 해두시면 이분이 다가오는 시기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일본 분에게 드릴 조언의 카드로는요. 이 레노먼드 카드 링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라클 카드 한 장 더 뽑아봤습니다. Protect your boundarie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의 경계를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언은요.
너네 둘은 이어질 거야. 너네 둘의 결실은 이미 코앞에 와 있어. 하지만 그럴수록 너 1번 분은 너 자신을 잃지 않도록 이런 선을 확실히 그어야 너가 더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카드부터 보자면요. 링 카드, 반지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약속, 계약 혹은 뭔가 이렇게 순환적인 반복되는 그런 굴레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상대방 분의 속마음에서 포완드 카드, 결혼이라든가 어떤 텐컵 카드, 되게 완성된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흐름이랑 이 반지 카드가 굉장히 궁합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조만간 이 관계에서 어떤 확실한 약속이라거나 공식적인 이 관계의 정의가 좀 일어날 수 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Protect Your Boundaries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전에 보면 이분의 그 속마음에서 타워 카드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의 자신의 연애 스타일에서 봤을 때도 타워 카드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렇게 나왔다는 거 보면 되게 이 사람께서 한 번씩 뭔가 이렇게 감정을 뒤집어 엎는다거나 판을 뒤엎는다라거나 막 이런 좀 폭발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조언 카드로서 아마 이 Protective Your Boundaries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관계가 진전되고 이렇게 반지를 나누고 우리가 약속의 결실을 맺고 그런 사이가 된다라고 해서 그분의 굉장히 그런 뒤집어 엎는 에너지, 뭔가 급발진하고 이렇게 탁탁 튀어나가는 에너지, 약간은 조금 가끔 파괴적인 그런 에너지에 1번 분께서 너무나 크게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된다. 통째로 그것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분께서는 너무나 이 1번 분이란 사람을 원하고 데빌 카드, 집착하고 이렇게 소유욕적인 부분도 보여지고 있고 너무 좋은 감정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과하게 되면은 조금은 나의 어떤 사생활적인 부분을 침해한다라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번 분께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나의 그런 영역이야. 이런 것들은 내가 양보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 넘어오지 마. 이런 선은 이런 식으로 딱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분이 막 팍팍 튀어나간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제어를 할 수 있는, 서로를 갉아먹지 않고 협력하고 건강한 그런 결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계에 대입을 해서 조언을 드려보자면 만약에 썸이라거나 짝사랑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곧 뭔가 우리 사귀자 혹은 제대로 만나보자 이런 것과 같은 어떤 확실한 제안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때 이제 너무나 막 좋고 이래가지고 방방 뛰면서 그래 너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너무나 이렇게 간이고 쓸 깨고 막 이렇게 다 빼주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그 사람이 해라고 해주시고 이제 초반에 이제 1번 분이 뭔가 내가 좀 지키고 싶은 나의 어떤 사생활이라든가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말을 해두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좀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헤어진 사이 혹은 멀어진 사이라고 하신다면 재회의 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고 근데 예전에 우리가 왜 헤어졌었는지 왜 이렇게 멀어졌는지를 기억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상대방 분의 어떤 폭발적인 성격이라거나 어떤 선 넘는 그런 행동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제대로 선을 끊는 거죠. 우리가 다시 결합하고 만나려면 요러요러한 선은 꼭 지켜주길 바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계약서를 쓰듯이 이렇게 좀 확실하게 못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똑같은 그런 이별의 굴레에 이렇게 빠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인분이라고 하신다면 이제 슬슬 이렇게 결혼 얘기가 나온다라거나 동거 얘기라거나 뭐 이런 좀 더 우리 관계가 업그레이드되고 깊어지는 그런 타임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 상대방 분께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페이스로 자기 주도로 1번 분을 끌고 가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1번 분께서 그래도 나는 이 사람 사랑하니까 내가 다 맞춰줘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1번 분이 나중에 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단 지금은 뭐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부터 이렇게 딱 하는 거죠. 1번 분의 어떤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과 그런 개인적인 바운더리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사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상대방 분께서 밤늦게 갑자기 막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충동적으로 막 일본 분 너무 원해가지고 아 너무 보고 싶어 지금 나와 뭐 이러면서 연락이 온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이 상대방 분의 굉장히 풀카드 같은 그런 충동적인 기질이 막 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이밀 수가 있는데 이제 이때 일본 분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해주는 게 너무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냅다 그냥 나의 내일 스케줄도 있고 막 이런데 아 그래 나갈게 지금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본 분의 이런 경계를 선을 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도 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나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일 저녁에 보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무리 막 떼쓰고 아 지금 보고 싶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해도 아 나도 그러고 싶어. 그냥 근데 내가 제대로 우리가 하고 싶지 나는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그러고 싶지가 않아. 이러면서 되게 나의 영역을 좀 지키고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분께서 오히려 딱 선을 그어주게 되면은요. 나중에 이분은 더 이렇게 좀 귀하게 대접하고 이 사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휘둘리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고 존중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라는 이런 사람과 맺는 이런 하나의 약속의 어떤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진중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 막 요청을 한다라고 해서 아, 안 되겠다. 너무 원하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와,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되면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들어주지?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예전에 해줬잖아. 지금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조금은 나의 어떤 선을 제대로 지키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분, 이 상대방 분 아까 전에 뭐 포펜타클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 자신의 어떤 특성, 성격에서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보수적이고 꽉 쥐고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보여지고 있었고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자기 영역을 지키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께서도 자기만의 그런 영역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두 분의 관계가 한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진다라거나 그런 것이 되지가 않고 되게 균형감 있게 공평하고 단단한 그런 기반을 세울 수가 있겠다. 그래서 1번 분께서는 절대 쉽게 그렇게 막 이렇게 다 열고 오픈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부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나의 영역을 지키는 것을 한 번 더 유념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1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1번 분이 바라는 바대로 되시길 유은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이 리딩이 도움이 되었거나 재밌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기운과 운명을 가져다 줄 복채로는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 쿠팡 링크 클릭 후에 개인 물품 구매로 해주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유은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자존심 다 버리고 나에게 매달릴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에 대해 리딩해 볼 텐데요. 그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의 속마음, 행동, 장소, 시기, 조언 등등 알차게 리딩해 볼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도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과 운명을 가져다 줄 복채로는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 쿠팡 링크 클릭 후에 개인 물품 구매하기가 있으니 꼭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유은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먼저 2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외모, 성격, 특징, 직업,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설명을 듣고서 누군지 알겠다라고 한다면 9페이스,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6페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께서는 꽤나 괜찮은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리고 그 와중에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 그리고 신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반전 매력의 소유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외모라든가 분위기적인 부분부터 먼저 보자면요. 이분은 진짜 뭐 어딜 가든 간에 거의 탑을 찍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모로 빠지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다. 웬만한 어떤 곳을 가든 간에 그 주변의 공기를 뭔가 이분에게로 이렇게 모아들게 만드는 그런
아우라와 분위기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게다가 굉장히 능력까지 좀 있어 보이고 건강미도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로 이분은 번호 따이는 것도 많이 이렇게 당할 수도 있겠고요. 비주얼이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옷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입을 수가 있겠고 자기한테 뭐가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센스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스마트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이목구비 굉장히 뚜렷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게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처럼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마냥 이렇게 좀 인기 많게 생겼고 잘생기고 예쁘고 곱상하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에너지까지 넘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눈빛이 살아있고 피부도 약간은 좀 구릿빛이라거나 좀 탄탄한 체격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좀 섹시한 그런 분위기를 풍길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활동적이고 시원시원한 그런 마스크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자분이시라고 하신다면 되게 우리 뭐 연예계로 치면은 누구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모델 출신의 배우분들 있으시죠. 그러신 분들 보면 되게 이 체격이 좋으시고 그런데다가 얼굴까지 괜찮으신 약간 그런 느낌. 비율이 굉장히 좋으시고 세련된 그런 면모도 있으시고 그와 동시에 좀 에너제틱한 그런 면도 있으신 분. 지금 당장에 누군가 탁 하고 떠오르지는 않지만 모델 출신 배우분들 굉장히 연기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여자분이시라고 하신다면 딱 떠오르는 게 그 아이브의 안유진 씨 같은 그런 느낌 되게 똑 부러지는 그런 느낌 운동신경도 좋을 것 같고 건강미도 넘치고 그러한 이미지가 이렇게 박혀있다. 그리고 굉장히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하고 어딜 가든 인기도 많고 이렇게 좀 주목받기도 하고 능력도 좋은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이분의 성격이라든가 어떤 특징적인 면을 보니까요. 성격은 또 이런 굉장히 좀 외모랑은 달라 보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번지르르하다거나 좀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속에서는 굉장히 이분 신중하고요. 조금 이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은 좀 답답할 정도로 느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신중하기 때문에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겨보고 건넌다 그런 말이 있듯이 두들겨보고 건너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를 진짜로 100번을 더 두드려보고 건너갈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되게 꾸준히 자기 할 일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싫어할 수가 있겠고 자기가 세운 어떤 루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거를 딱딱 맞추는 거가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정을 내린다라거나 마음을 먹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내가 한번 또 정하게 되면은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묵직한 이분의 그런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재촉을 한다라거나 좀 빨리빨리 좀 해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분과는 좀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서도요. 이렇게 꼼꼼하게 계획도 세우고 신중하게 하면서도 내심 이분께서는 약간 운명론적인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연이라든가 어떤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운명이라면 이게 인연이라면 어떻게든 흘러가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평소에는 되게 고지식하게 굴기도 하고 내가 성실하게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이렇게 하면서도 어떠한 좀 운명적인 타임이라거나 어떤 순간이 딱 오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딱 결단을 내리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전적인 부분이고 살짝 그래서 기복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께서 여행지에 뭐 어디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맛집을 하나 간다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며칠 전부터 리뷰도 꼼꼼하게 다 찾아보고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막상 거기를 갔는데 이게 내가 알아본 것과는 좀 달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막 예상치 못한 그런 순간에 맞닥뜨렸어요. 이분께서. 만약에 그 맛집이 뭔가 재료 소진으로 문이 닫혀 있다라든가 네이버 구글에는 그게 영업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가니까 영업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의 계획과 어긋나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스트레스는 처음에는 받을 수 있지만 바로 받아들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랑 또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냥
근처에 아무 데나 가자. 이런 식으로 또 되게 평소에는 꼼꼼하게 계획하고 막 이런 건데 또 그러한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바로바로 마음을 잘 바꾸게 되고 아, 뭔가 뭐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되려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잘 받아들이게 되는 초탈한 모습을 보인다라거나 운명론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직업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능력적인 부분을 보자면요. 이분은 정말 존버를 잘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좀 꺼려한다든가 힘들어가지고 다 도망가고 막 이럴 때 이분은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끝까지 남아가지고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한 기질이 있으신 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러한 직업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은 좀 힘들고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나의 어떤 그런 바운더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약간의 보안 관련 일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교대 근무를 하는데 굉장히 빡센 그런 직종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하더라도 야근이 동반되고 밤샘 작업이 막 동반되는 그런 것이 일상인 그런 직업군들 있죠.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뭐 IT 계열일 수도 있겠고 엔지니어 그래서 항상 업무적인 압박감이라든가 책임감을 짊어지고 사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과 동시에 당장에 뭔가 성과가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꼭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거 있죠. 연구직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중에 성과가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의 직종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뭐 고시생이라거나 예술가라거나 이런 것들처럼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한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뭔가 남들과 좀 다르게 이 시각을 가져야 되는 어떤 기획 분야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분의 어떤 이 성격적인 신중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업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절대 쉽게 때려치우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물론 이제 입으로는 때려치우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입에 달고 살 수는 있는데 절대 안 때려치우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그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힘들어도 자기 자리를 되게 굳건하게 지키는 끈기가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의 연애 스타일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분께서는 한마디로 허들을 넘기는 굉장히 빡세지만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완전히 천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형적인 츤데레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연애할 때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상대방이 나랑 잘 맞는지 이 사람 예의는 바른지 뭐 논리적인지 여러 가지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따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로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진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감정적인 부분에 휘둘린다기보다는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그와 동시에 너무나 반전적으로 또 감수성이 좀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기준이 이성적인 기준이 이렇게 빡빡한데 그 기준을 넘어가게 되고 내 바운더리에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콸콸 흘러넘치는 나의 이런 샘솟는 마음을 다 퍼준다라고 합니다. 한번 마음을 열게 되면은 진짜 순수하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어주는 스타일. 그래서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거를 내가 뭐 샀다라고 한다면 그 상대방 분이 아니 그거 왜 샀어? 돈 아깝게 그거 되게 뭐 실용성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은 나를 위한 선물이거든요. 실용성이 없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 다 알아요. 그래서 너무나 막 이렇게 입꼬리가 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되게 츤츤거리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황적인 부분에 대입을 해보자면 이분은 약간 이러실 것 같아요. 뭐 짝사랑을 한다거나 썸의 관계를 탄다라고 한다면 그 상대를 굉장히 예리하게 관찰을 하면서 이 상대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막 간을 본다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근데 만약에 그 상대 쪽에서 진심을 보여준다. 그 진심이 나에게 통했다라고 한다면은 마음이 갑자기 활짝 열리게 되면서 관계가 완전히 급진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이제 커플로 돼가지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가끔은 뭔가 조금 차가운 모습도 있어가지고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속마음에서는 이 상대에 대한 그런 애정으로 가득 차 있다. 표현이 좀 서툴 뿐이지 상대밖에 모르는 그런 바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헤어진 사이로서 누군가와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겉으로는 뭔가 우리는 이제 끝났어라고 이제 단호하게 그렇게 좀 결정 내리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밤에 이렇게 몰래 혼자 술 마시면서 그 상대의 사진을 보고 울컥하는 그런 감정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굉장히 고집적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이분은 굉장히 좀 참 알기 어려운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또 알면 알수록 굉장히 진국인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모 굉장히 화려하시고 에너제틱하고 이렇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끈기 있으시고 존버 정신이 강하시고 버티는 힘이 강하고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까다롭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진실한 감정을 막 쏟아붓게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과 이렇게 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분의 그런 이성적인 기준을 통과할 때까지 조금은 고군분투를 하셔야겠다. 하지만 그 허들을 넘게 되면은 너무나 큰 이분의 넓고 깊은 그런 감정이 베풀어지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2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2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2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카드의 느낌이 너무나 에너지 흐름이 좋습니다. 그냥 지금 보이시듯이 그림만 봐도 이렇게 짝짝꿍하고 좋아요. 너무나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이분의 속마음이 굉장히 좀 진지합니다. 아까 전 성격도 봤듯이 굉장히 묵직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 사실 이번 분에 대해서 그냥 호감 수준으로 가지고 있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진짜로 나의 이런 내가 꼭 쟁취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으로 좀 점찍어뒀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현실적인 조건이라든가 어떤 감정적인 만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합을 한다. 2번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나의 마음이 꽉 채워지고 2번이라는 사람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이러한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과 망상과 환상에 빠지게 되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불안한 마음,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는 2번이랑 이렇게 그냥 가볍게 끝내는 그런 사이로는 이제 남아가고 싶지가 않아. 근데 자꾸만 내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해가지고 사실 좀 불안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지금 스트렝스 카드 그리고 3 펜타클, 킹 펜타클 카드가 이렇게 딱 3장이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께서는 이 2번 분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인내심 있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스트렝스 카드가 나온 거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들이대고 한다라기보다는 2번 분의 그런 좀 눈치를 본다라든가 페이스에 맞추려고 이렇게 스스로 노력을 하고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속마음으로는 이제 2번 분한테 당장이라도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뭐를 하고 싶은데 이제 2번의 입장을 배려를 하는 거죠. 그거를 꼭 참으면 부드러운 그런 행실이라든가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번 분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3 펜타클 카드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이번 분과 뭔가 우리가 함께 좀 만들어가고 싶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두 분께서 같이 일을 하는 사이라고 하신다면 내가 이 사람이랑 이렇게 뭔가 합작을 해가지고 뭔가 하나의 결과물을 좀 내고 싶어. 이 사람이랑 일하면 시너지가 너무나 좋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사적인 관계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참 대화도 잘 통하고 가치관도 잘 맞는 것 같아. 궁합이 꽤나 잘 맞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느낀다라고 합니다.
합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잘 맞는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킹 펜타클 카드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분은 이제 딱 이번 분을 보면서 내가 뭔가 저 사람을 좀 책임지고 싶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좀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혹은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뭔가 모르게 나의 삶이 좀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든다. 든든해진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이라는 사람을 되게 좀 가치가 있고 귀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내가 좀 소유욕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자기가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간다라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거를 이번이랑 같이 여기 꼭 내가 와야겠어. 딱 그 사람 스타일이야. 뭐 이러면서 되게 구체적으로 뭐 이번 분과의 시간을 좀 계획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되게 나의 이런 만족스러운 미래에 그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 2번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있으면 이게 좀 더 다채로워질 텐데 라는 생각,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러버스 카드 그리고 투컵 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무나 사랑사랑한 그런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서 나와 있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번 분에게 느끼는 어떤 끌림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운명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이랑 있으면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고요. 그냥 말 한마디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더라도 참 잘 통한다. 우리 소울메이트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 쓰리 펜타클 카드랑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우리는 합이 잘 맞는다, 운명인 것 같다, 꼭 맞는 하나의 이런 짝인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느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감정이 좋다 보니까요, 더욱더 이렇게 지금 이 탱커 카드의 어떤 행복한 모습으로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어떤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좀 더 안정적인 부분이에요. 요거는 그냥 통하고 사랑하고 감정적인 교류고, 요것도 마찬가지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건 확실하게 뭔가 결실을 맺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번 분과 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상상, 가족이 된 상상, 그런 것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나 자기가 바라는 이상이 좀 커지다 보니까요, 여기서 지금 문카드 그리고 세븐컵 카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의 감정이 이렇게 너무나 깊고 이렇다 보니까 근데 내가 내 상상으로는 이런데 이것이 다 나의 착각이라면 어떡하지? 나 혼자서 이렇게 이번 분한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어떡하지? 이번 분은 나한테 이런 마음이 아니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저 사람 나한테 별 관심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불안감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븐컵 카드처럼 너무나 많은 망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해볼까 말까,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티가 나나? 너무 티 나는 건가? 뭐지? 근데 우리가 나중에 사귀면은 여행은 어디로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한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 여러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생각들과 이런 불안한 감정들 뒤섞여 가지고 머릿속이 지금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번 분에 대해서 내가 했던 행동이라거나 어떤 말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할 수도 있겠고요. 조금 자꾸만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이번 분의 진짜 그 진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좀 의심이 들고 걱정을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계에 대입을 해보자면, 만약에 짝사랑이라거나 썸을 타시는 분이시라고 하신다면 이분은 이미 이번 분과 사귀는 상상, 그리고 뭐 이별하는 상상, 여러 가지 온갖 거 다 해봤습니다. 이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까이면은, 거절당하면은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해왔던 여러 가지 완벽한 생각, 환상 뭐 이런 것들이 좀 깨질까봐 무서워하는 중이고, 일부러 나의 여러 그런 본능적인 마음을 억누르면서 뭐 좀 동료인 척, 친구인 척, 혹은 지인인 척, 그렇게 막 마음 없는 척 하면서 좀 이렇게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로 내가 2번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마음을 나누고 싶고, 진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미칠 지경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헤어진 사이 혹은 멀어진 사이라고 하신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이번 분과의 그런 완벽했던 과거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 너무 큽니다. 하지만 어떤 현실적인 문제라거나 자존심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억지로 조금은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마음이 보여지고 있고, 밤마다 이제 또
이번 분의 SNS 같은 걸로 염탐을 한다라거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떨지 뭐 이런 것들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인분이라고 하신다면 진짜 너가 나의 끝사랑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분과 좀 가정을 꾸린다라거나 아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가끔씩 뭔가 좀 너무 이렇게 행복하다 보니까 이유 없이 좀 불안해진다라거나 질투심이 올라온다라거나 의심이 든다라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이 근데 이렇게 내가 다 마음을 다 뺏겨버렸는데 이번이 어느 순간에 나를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공포 이런 것들이 가끔씩 이분을 엄습해 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이분은 이런 킹 펜타클 카드라든가 이 탱커 카드, 좀 현실적인 소유욕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이런 감정적인 이상향적인 부분이 만나가지고 이번 분과의 강력한 그런 감정적 현실적인 결합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열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에 빠져 있기도 하고 살짝 과도한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이번 분에게 자존심 다 버리고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매달리게 될지, 계기라든가 방법, 행동, 장소, 시간, 시기에 대해서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이번 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번 분의 상대방 분이 이번 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분께서는 이번 분한테 되게 우연을 가장을 해가지고 내가 사실은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것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아마도 이렇게 연기를 하실 것 같아요. 뭐 어쩌다 모르니까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는 자기가 이렇게 다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계략 남주, 계략 여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분이랑 진짜로 내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계획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이 다가오는 그 계기를 먼저 보니까요. 지금 탱커 카드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카드는 앞전에서도 나왔던 카드죠. 중복 카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탱커 카드는요. 진짜로 이분이 이번 분과의 그런 관계에서 정말로 깊은 관계까지 나아가고 싶고 정말로 정서적인 만족감이 크다.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분의 성격적인 부분, 특징적인 부분에서 나왔던 카드죠. 운명론적인 부분을 믿고 있었고 뭔가 이렇게 딱 때가 왔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딱 결정을 하는 모습. 굉장히 신중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판단을 딱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자면 이분께서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번 분이랑 이렇게 뭐 사랑을 나누고 뭐 그냥 단순하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걸로 이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함께할 운명이고 나는 이번이랑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완벽하게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오는 뭔가 계기가 생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문득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옆에 내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이 막 갑자기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라거나 아니면 뭐 이번 분과의 어떤 추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억이 갑자기 꿈에 나온다라거나 이래가지고 이게 뭐 보통 나한테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다. 이거 나한테 계시를 주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안 되겠다. 이제까지 내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내가 움직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하는 그런 행동이라든가 방법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이분의 어떤 본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세븐 소드 카드 그리고 퀸 펜타클 카드 나오고 있는데 잔머리를 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내가 이번 분한테 가가지고 나 너 좋아하니까 우리 사귀어보자. 우리 좀 더 깊은 관계를 가져보자.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뭔가 이번 분께서 거절 못할 만큼 이렇게 좀 빡빡하게 이분이 틈을 안 주고 이 설계를 해가지고
부실을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퀸 펜타클 카드도 같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그 자기가 뭔가 이번 분한테 이렇게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괜히 이러는 거죠. 너 저번에 이거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마침 이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는 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그런 어떤 하나의 제안, 선물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괜히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이 굉장히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돌려서 말한다라거나 아니면 계략에 의해서 내가 다 우연으로 가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만약에 짝사랑을 하신다거나 뭐 썸을 탄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나 이번에 이러이러한 업무 때문에 너네 동네 갈 일이 있는데 잠깐만 우리 뭐 얼굴이라도 볼래? 뭐 이런 식으로 업무적인 핑계를 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이번 분께서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슬쩍 이렇게 좀 책상에 올려놓는다라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헤어진 사이 멀어진 사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집에 너 물건이 하나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거 그냥 택배로 보낼까 아니면 그냥 잠깐 만나가지고 너 줄까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은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키면서도 이번 분한테 다가갈 명분을 굉장히 치밀하게 만든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다. 아니 뭐 제3자의 개입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장소를 좀 보니까요. 다가오는 장소를 보니까 지금 월드 카드 그리고 포스드 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묘합니다. 이 월드 카드는 어떤 일이나 상황이 있어서 끝을 시작하고요. 완성된 그런 것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해외라거나 어떤 뭐 온라인적인 부분 이런 거를 뜻하기도 하고 포스드 카드는 뭔가 휴식의 에너지죠. 그리고 좀 이렇게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그리고 좀 안락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원이라든가 어떤 조용한 곳 이런 걸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우리가 함께 뭔가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무리를 하는 어떤 현장이라거나 아니면 뭐 학교의 뭐 졸업식이라거나 이런 어떤 완결의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조용한 카페 혹은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어떤 한적한 공원 그런 곳에서 좀 마주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뭔가 이제 한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SNS에 게시물을 올렸을 때 그것이 또 이렇게 대화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뭔가 북적북적거리는 곳보다는 우리 둘만 이렇게 뭔가 좀 집중할 수 있는 1대1이 가능한 정적이 흐르는 그런 완성된 하나의 공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타이밍적인 부분을 보자면요. 지금 세븐 완드 카드 그리고 페이지 소드 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바쁘다라거나 누군가랑 좀 경쟁을 한다라거나 좀 쳐내느라고 좀 정신이 없는 일을 쳐내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런 와중에 조금 여유가 생긴다라거나 그 바쁜 와중에 뭔가 짬을 내가지고 이렇게 이번 분한테 이렇게 뭔가 소식을 전한다라거나 연락을 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시기적인 면으로는 숫자 8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으로부터 오늘로부터 지금 8일 뒤 혹은 8주 뒤 혹은 8이 들어가는 날짜 8일, 18일, 28일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를 생각을 해두시면 이분이 다가오는 시기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계에 대입을 해보자면 만약에 짝사랑이라거나 썸을 타신다라고 하신다면 이 상대방 분께서 이번 분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았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는 그냥 내가 가만히 있고 이렇게 운명에 맡긴다라기보다는 내가 직접 계략을 꾸미고 꼼수를 쓰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번 분의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분이 뭔가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챙겨준다라거나 도움을 준다라거나 이러면서 은근슬쩍 스며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선물이라거나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것들 유심히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사이 혹은 멀어진 사이라고 하신다면 미련이 너무나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좋았던 거를 잊지 못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근데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하기는 좀 민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괜히 뭐 어떤 물건을 핑계를 댄다거나 이번 분이 염탐을 하다가 뭐 걸린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다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좀 조용하다가 갑자기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인분이라고 하신다면 두 분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뭔가 결혼 얘기가 나온다라거나 동거를 시작한다라거나 하는 듯이 굉장히 확실한 하나의 결실을 보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완벽한 어떤 프로포즈를 준비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이분께서는 이번이라는 그런 너무나 완벽한 행복을 쟁취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머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겉으로는 좀 덤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정말로 고군분투하는 그런 행복을 꿈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되게 로맨티시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제 다가올 것 같은데요. 그게 눈에 좀 보인다 라고 하더라도 그냥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번 분에게 드릴 조언의 카드로는요, 이 레너먼드 카드, 맨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라클 카드를 한 장 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Have courage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카드는요, 되게 이번 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관계의 핵심 키는요, 주도권은요, 상대방 분이 아니라 이 2번 분한테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 이 상대방 분께서는 생각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많은 것들에 좀 휩싸여 있었습니다. 망상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럴 때 2번 분께서 뭔가 현실적이고 확실한 어떤 하나의 행동이라든가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번 분께서 용기를 내가지고 한 걸음 이렇게 좀 내딛어야 그 사람이 좀 그것을 캐치를 하고 알아서 이렇게 또 다가온다. 좀 직진의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맨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사람, 이 상대방 분이랑 그 존재 자체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분의 그 속마음에서 보면 킹 펜타클 카드 혹은 이분의 그 특징 마법사 카드 이런 것들처럼 이분께서는 무게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껍데기를 벗겨보면은 순수하고 또 이번 분한테 인정받고 싶고 이번 분이랑 잘해보고 싶은 그냥 하나의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풍겨지는 그 외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마라. 그 사람 그 존재 자체, 그 사람의 알맹이, 본질에 집중을 하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런 맨이라는 단어답게 남성적인 에너지를 좀 끌어올려 봐라. 이번 분이 가지고 계신 남성적 에너지, 그러니까 이 남성적 에너지라는 것은 추진력이라든가 확신이라든가 이렇게 돌파하고 밀고 나가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 물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남성, 여성 구분을 하지 않지만 그냥 전통적으로 보수적으로 봤을 때 남성적인 부분, 남성적인 에너지를 해야 된다.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간 보면서 제가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고 이러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냥 이번 분께서 먼저 가볍게 제안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날씨 되게 좋은데 그냥 차 한잔 하러 갈래? 커피 한 잔 어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툭 던지는 그런 행동력 이런 것들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Have Courage 카드, 용기를 내라, 용기를 가져라 이 카드가 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절묘하죠. 이 두 가지의 카드. 그래서 이 카드는 이렇게 좀 쫄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이번 분이 걱정하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가 그 걱정하는 것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거 발생 안 하니까 용기를 좀 내봐. 너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먼저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해. 이 사람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떡해. 이런 것들. 실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혼자서 겁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너의 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너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고 너가 용기 낼 수 있는 사람이야. 용기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그런 에너지야. 너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본다, 뭐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사실 결말을 알고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이 주인공은 절대 뭐 죽지 않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불문율 같은 느낌.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너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영웅적인 그런 히어로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그래도 마음이 한결 덜 하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은 모른단 말이죠.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 앞에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와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뭐 이런 것들 모르는데 그래서 더욱더 무섭고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뭐 영화 안에서 드라마 안에서 보면은 저 진짜 답답하네. 왜 저러는 거야? 그냥 말을 하면 되지. 고백을 하면 되지. 혹은 뭐 이렇게 저지르면 되지. 무조건 저 사람 성공하는데 너무 답답하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자기한테 적용해 보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카드가 have courage. 용기를 내보라고. 너 지금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좀 내봐봐. 그리고 설사 너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수확이 분명히 있어.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되게 이렇게 우주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믿고 조금 더 이렇게 용기 있게 발을 내디뎌야 된다. 뭔가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런 것들, 이미 짜여진 그런 드라마 각본처럼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조금은 믿고서 한 발짝 용기를 내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상대방 분의 속마음에서 그 문카드 그리고 세븐컵 카드 이런 것들 좀 불안하고 애매모호하고 이런 에너지를 나왔던 거, 막연한 에너지를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굉장히 지금 아마 안개 속을 걷고 있으신 그런 부분이에요. 상상만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이번 분께서 이렇게 맨카드 이런 것들처럼 굉장히 좀 선명하고 확실한 그런 하나의 에너지로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그분의 그런 좀 막연한 에너지도 한층 더 거치게 되고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적인 부분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분께서 이렇게 용기를 내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분과 같이 어떠한 단톡방에 있다라고 쳐볼게요. 공적인 자리에 있다라고 쳐본다면 딴 사람 눈치가 보일 수가 있는데 그냥 눈치 보지 말고요. 그 사람한테만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너가 말한 거 그 의견 진짜 좋더라. 나중에 나한테 그거 소스 좀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놓고 관심을 좀 표현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 주변에 다른 사람도 있고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네? 얘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좀 당황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근데 너무 용기 있고 멋있다. 와 이러면서 되게 빠져버릴 거예요. 그런 매력에.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자기도 막 불끈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뭐 SNS라고 친다면 그런 것에도 이제 맛있는 거 이런 거 올린다라고 한다면 와 진짜 이거 어디야? 너무 맛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뭐 같이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한층 더 나아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막 들이대보고 요런 방식이 좋습니다. 쭈글쭈글 거리지 마시고요. 좀 당당하게 해보셔도 굉장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계에 대입을 해서 조언을 드려보자면 만약에 짝사랑이라거나 썸이라고 하신다면 이 관계는 이번 분께서 먼저 이렇게 좀 주도를 해야 끝이 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상대방 분께서는 엄청나게 그 나이트 펜타클의 그런 성격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너무나 좀 신중하고 이런 면 플러스 이번 분에 대한 너무나 깊은 마음과 동시에 불안함 이런 것들로서 망상과 상상이 뭉게뭉게 피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이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확실하게 데이트 신청을 한다라거나 우리 관계 정립을 요하는 그런 질문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께서 이런 맨의 에너지로서 좀 주도권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게임 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헤어진 사이 혹은 멀어진 사이라고 하신다면 연락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간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찌질하게 막 간보는 그런 연락하지 마시고요. 아주 담백하고 확실하게 좀 연락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 나가지고 내가 연락해봤어. 얼굴 한번 보고 싶고 내가 이렇게는 한데 시간 돼? 뭐 이런 식으로. 거절당할까가 무서운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겨내시게 되시면 의외로 이 상대방 분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아까 써왔던 그런 계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다 순식간에 치워버리고 바로 직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도
이번 분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지금 많고 머릿속이 복잡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연인분이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두 분 간의 관계가 요즘에 좀 정체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자극을 좀 줘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번엔 좀 데이트 코스 같은 거 좀 색다른 걸로 짜본다라든가 너는 그냥 나만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리드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분이 보여주는 그런 당당한 포스라든가 분위기 그런 모습들에 이 상대방 분은 다시 한번 뭔가 좀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분께서는 지금 충분히 매력 있으신 분이세요. 아까 전에 이 상대방 분이 이번 분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깊었던 거 보면 진짜 이번 분은 매력이 철철 넘치는 분이시다. 하지만 그러한 매력을 내가 이렇게 꽁꽁 숨겨두고 그냥 알아봐 주길 기다리고만 있으면은 진도가 너무 느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대방 분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가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번 분께서 이러한 속도를 좀 빠르게 당긴다라거나 이 상대방 분이 너무 이렇게 빙빙 돌아오는 이런 좀 꾀를 부리는 것을 좀 멈추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번 분이 먼저 이렇게 좀 당당하게 용기를 내보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빨라질 수가 있고 두 분의 관계 또한 이번 분이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풀려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분이 바라는 바대로 되시길 유은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이 리딩이 도움이 되었거나 재밌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기운과 운명을 가져다 줄 복제로는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 쿠팡 링크 클릭 후에 개인 물품 구매로 해주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유은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자존심 다 버리고 나에게 매달릴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에 대해 리딩해 볼 텐데요. 그 사람은 누구인지, 그분의 속마음, 행동, 장소, 시기, 조언 등등 알차게 리딩해 볼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도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과 운명을 가져다 줄 복채로는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 쿠팡 링크 클릭 후에 개인 물품 구매하기가 있으니 꼭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유은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먼저 3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외모, 성격, 특징, 직업,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설명을 듣고서 누군지 알겠다라고 한다면 9페이스,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6페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카드를 보아봤는데요. 이분께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비주얼은 되게 세련됐습니다. 근데 속은 굉장히 좀 복잡 미묘한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 자기만의 기준이 굉장히 확고한 분이시라 가지고 뭔가 이러한 사람을 좀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는 타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의 외모라든가 분위기적인 면을 먼저 보자면요. 이분의 외모는 진짜 한마디로 냉미녀의 정석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기가 막힌다. 이목구비의 조화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좋을 수가 있고요. 어디 하나 모난 데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떤 비율이라든가 대칭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딱딱 이렇게 맞고 깔끔한 느낌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날카로운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요. 눈매가 날카롭다거나 서늘한 매력이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턱선이 이렇게 좀 날렵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눈이 이렇게 좀 가로로 길다라거나 사람을 이렇게 딱 슥 훑어볼 때 뭔가 묘하게 좀 긴장하게 만드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남자분이시라고 하신다면 이제 선이 되게 굵고 잘생겼는데 이제 눈빛에서 나오는 어떤 특유의 약간의 좀 쎄한 그런 섹시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여자분이시라고 한다면 되게 고양이상일 확률이 높고 되게 화려하고 그러면서도 눈매가 굉장히 좀 야무지고 날카로운 느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사람을 뭔가 카페라든가 어디에서 보면은 되게 저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고 저 사람한테 말 걸고 싶고 번호를 물어보고 싶고 그럴 만한 비주얼이에요. 근데 정작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말을 걸려고 다가가려고 하면은 그 아우라라
상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압도가 돼가지고 그냥 말을 차마 못 걸고 기웃기웃 거리기만 하는 그런 아우라를 풍기는 분이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의 성격적인 면을 보니까요. 되게 일단은 열정적인 부분이 보여지고 있지만 그와 또 상반되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도 많은 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넘치고 있고 자기가 뭔가 어떤 상황이라거나 관계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타입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인기도 많고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것에 주어진 어떤 책임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똑부러지게 잘하고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해나가다가도 살짝 이분께서 동굴로 들어가는 그런 면이 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입장에서는 되게 열정적이고 잘 하더니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저런 느낌이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당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하지만 뭔가 자기가 관심이 없는 주제라거나 내가 있기 싫은 자리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게 표정에서 다 티가 난다라든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다든가 약간 이런 면도 존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만약에 어떠한 상황에서 대입을 해보자면 뭐 썸이라거나 짝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 상대가 자기한테 좋은 그런 맛집 링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도 살짝 자기가 따져보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내가 다시 볼게 이렇고 막 일십한다든가 이러다가 갑자기 자기가 확 꽂힌 다른 거라든가 내가 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이거 대박이지 않아?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흥미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이 만약에 뭐 헤어졌다라거나 멀어졌다라고 한다면 되게 자존심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절대 먼저 연락을 안 하는 그런 성격으로 보여지고, 근데 속으로는 또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 상대를 향해서 이제 염탐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의 직업적인 면, 능력적인 면을 보니까요. 일단 머리 쓰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굉장히 깊게 파고드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좀 지식적으로 똑똑하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나서가지고, 영업을 한다든가, 뭐 소리를 지른다든가, 뭔가 이렇게 막 끌어들이고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조용한 어디 뭐 연구실, 도서관, 아니면 자기만의 작업실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되게 그런 직업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전문직 의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좀 기술자일 수도 있고, 뭐 연구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약간 그런 쪽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부분, 아니면 좀 심리적인 부분, 심리학, 철학, 좀 심리 상담가,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력이 뛰어나고 이래가지고 남들이 못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라거나 어떤 허점을 잘 짚어낸다라거나 통찰이 좋다라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팀이라거나 그런 핵심 인재의 느낌이 좀 들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회사로 치게 되면은 되게 사람들이랑 교류도 별로 안 하고 구석자리에서 맨날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 이렇게 소셜적으로 그렇게 교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 윗사람들이 이 사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그런 존재 있죠. 약간 좀 일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지? 저 사람 뭐 집에서 뭐 하지? 저 사람 취미가 뭘까? 취미가 있기는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또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이라든가 자기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이렇게 잘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의 연애 스타일을 보니까요. 이분께서는 연애할 때도 나름의 어떤 규칙이라든가 좀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 좀 중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준이 있죠. 연인이라면 마땅히 뭐 이래야 된다라든가, 남사친 여사친의 허용 범위라든가, 아니면 뭐 바람은 절대 안 된다. 물론 바람은 안 되지만은 좀 이렇게 기준이 좀 높다라든가, 예의는 지켜야 된다라든가, 뭐 아니면 뭐 반말 존댓말을 꼭 해야 된다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자기만의 보수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높게 세운 기준에 만약에 이 상대라든가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못 미치게 되면은 되게 자괴감이 든다라거나 조금 실망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나를 이렇게 좀 탓할 수도 있죠.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진짜 그냥 그 상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뭐 딱히 그렇지는 않은데 자기 스스로가 너무 가책을 느낀다라거나 이래가지고 이 상대방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 상대방이 자기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이 사람한테는 좀 크게 다가와가지고 자기만의 그런 기준에 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사람을 거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만약에 뭐 연애로 들어가게 되면은 연인 간의 어떤 다툼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되게 막 논리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따지고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정작 속으로는 엄청나게 막 불안하면서 아 어떡하지 헤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덜덜 떨고 있다라거나 이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헤어졌다거나 멀어진 사이라고 한다면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못하지만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밤마다 이렇게 뭐 염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애매한 사이라거나 뭐 썸이라거나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 상대가 만약에 조금만 답장이 느리다라고 하면은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는 아닐까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라고 너무나 이렇게 좀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하지만 겉으로는 되게 평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의를 차려서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그냥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은 굉장히 외모가 화려하기도 하고 인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은요 자기만의 그런 어떤 철벽이 좀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안 만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분의 어떤 깊은 그 이분만의 어떤 세계라든가 좀 이런 것을 알아봐 주게 되면 이렇게 또 훅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 막상 또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은 되게 좀 불안한 에너지가 올라오면서 뭐지?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좀 잠도 못 자고 이럴 수도 있고 또 자기만의 기준이 이렇게 엄격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책을 느낀다라거나 상대한테도 그렇게 조금은 높은 기준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되게 섬세하신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성격적인 부분이라거나 직업적인 부분 이런 것들 그리고 연애 스타일이 되게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에 집중을 잘 하시는 분 특히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이런 것들에 꽂혀 있고 약간 이런 부분들 내가 이렇게 관심 있는 것에는 되게 활발하고 그 위에는 조금은 신경을 안 쓰고 깊게 파고드는 성향이 강하고 이런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분께서는 3번 분을 향한 뜨거운 욕망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와 동시에 책임감 이런 것들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확실하게 좀 뭔가를 좀 보여줘야겠다라고 좀 결심을 굳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이 결코 가볍지가 않고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좀 채찍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우선 이 사람이 3번 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메이저 카드로서 지금 러버스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3번 분을 볼 때마다 이분은 너무나 이제 심장이 이렇게 쿵쾅거리고 너무 이끌리고 3번 분한테 좋다라는 그런 호감의 수준을 넘어가지고 진짜 이 사람 나의 운명이다. 강렬하게 끌린다. 너무너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바로 위에 지금 스트렝스 카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억지로 이렇게 좀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저 킹 완드 카드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것 또한 이제 되게 열정이 일어나고 막 추진력도 있고 엄청나게 행동력이 있는 그런 사람의 카드거든요. 내 사람이다 싶으면 바로 직진해야 되는 그런 카드예요. 근데 이런 운명적인 생각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좀 누르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3번한테 달려가가지고 뭐 고백을 하고 싶다라거나 나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내고 싶다라거나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제 3번 분께서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은 이 상황이 좀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꼬일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스스로를 조금은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계에 대입을 해보자면 만약에 썸이라거나 애매한 사이라고 하신다면 아 진짜로 내가 오늘 밤에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다라고 막 엄청나게 내면의 갈등이 막 일어나다가도 일부러 이렇게 막 찬물 샤워하면서 막 참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헤어진 사이 혹은 멀어진 사이라고 한다면 3번분을 향한 어떤 성적인 끌림이라든가 정서적인 어떤 갈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나 여전히 넘쳐나고 있지만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또 이 관계 주도권을 뭔가 뺏기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억지로 나의 마음을 참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만약에 짝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상대방분 또한 3번분에게 너무나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고 있고 달려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굉장히 쿨한 척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좀 괴롭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렇게 단순하게 감정에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3 완드 카드 그리고 에이스 펜타클 카드가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3번 분과의 관계를 굉장히 멀리 내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한 해에 좀 결실을 맺고 싶어 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하는 단계, 그런 것들을 지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확신을 가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아주 내가 실질적인 이 3번에게 제안이라거나 어떤 기회를 좀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3번 분이랑 너랑 진지하게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어떤 고백으로서 3번한테 나의 만남을 제안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우리 이제 결혼 전제로 한번 만나보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무거운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관계가 어떻든 간에 내가 지금 앞으로 너와 함께 이렇게 결실을 맺고 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볍게 그냥 던지고 간질간질거리고 그런 말장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제안을 하고 선물을 주고 결실을 맺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10 완드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마음이 아픈 그런 카드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3번 분에게 느끼는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짝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뭔가 내가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나가야 될 것만 같아. 내가 모든 걸 짊어져야 될 것만 같아. 이렇게 느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뿐만 아니라 이런 압박감도 될 수가 있겠죠. 내가 3번한테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든가 3번을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라든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데이트 코스 같은 것도 실망하지 않게 내가 완벽하게 짜야 돼. 뭐 이런 그런 강박에 좀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라든가 사랑이라는 것은 좀 즐거워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뭔가 압박감이 들고 지치고 부담이 되고 막 요런 벅찬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3번 분에게 느끼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내가 잘해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과부하가 걸리면서 아마도 이런 마음이 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에이스 소드 카드 그리고 식스 펜타클 카드로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자기가 이렇게 참고 고민해 왔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는 확실하게 좀 끝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확실하게 좀 행동으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흐지부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선포라든가 선언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그리고 식스 펜타클 카드는요. 이제 우리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밸런스를 맞추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3번한테 이렇게 퍼준다라거나 희생한다라거나 아니면 3번 분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지 막 기다리는 그런 것만 하고 있다라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떤 적절한 그런 선을 좀 잡고 싶어요. 우리가 교류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이래야지 한쪽만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찌됐든 이분께서는 3번 분을 너무나 좋아하고 관심 있고 사랑합니다. 이끌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해주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의욕도 넘치고 있고 책임감도 앞서고 그렇긴 하지만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라거나 자신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러한 스트레스를 좀 뚫고서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야겠어. 확실하게 좀 안정감 있는 현실적인 그런 하나의 우리의 결실을 맺어야겠어 라는 것을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자존심 다 버리고 어떻게 매달리게 될지,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계기라든가 방법, 행동, 장소, 시간, 시기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3번 분의 상대방 분, 그분이 3번 분에게 어떻게 다가가게 될지 카드를 보아봤는데요. 일단 직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되게 마음은 멋있게 이렇게 나타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조금은 결핍이라든가 외로운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면서 3번 분한테 좀 매달리는 그런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단 다가오는 계기를 먼저 보자면요. 좀 묘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식스 완드 그리고 데빌 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께서 뭔가 지금 사회적으로 좀 성공을 했다라거나 아니면 뭐 3번 분이 보시기에도 저 사람 되게 지금 잘 지내네 굉장히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자기의 그 현생에서 약간의 성과를 냈을 때 그것이 좀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이나 했어, 나 이만큼이나 멋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좀 봐줘,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 자존감, 과시욕 이런 것들이 좀 발동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기저에는요, 지금 이 데빌 카드가 깔려 있는데요. 굉장히 좀 집착적이고 중독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 되게 지금 성공해가지고 너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뉘앙스라든가 태도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속에서는 3번 분이란 존재를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집착하듯이 그런 마음으로써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계에 대입을 해보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썸이라거나 애매한 사이라고 하신다면 이제 자기가 뭐 SNS 같은 곳에 잘 나온 사진을 올린다라든가 내가 요즘에 뭔가를 성취했다 이런 것들을 막 올리고 3번 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막 확인을 하다가 만약에 3번 분께서 거기에 뭐 좋아요를 눌렀다거나 조금만 이렇게 반응을 해도 바로 이때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바로 연락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헤어진 사이 혹은 멀어진 사이라고 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려고 해도 3번만한 사람이 없었고 너무 3번이 최고였다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나 이제 좀 그래도 괜찮아졌는데 괜찮은 사람이 됐는데 상황이 좀 여유로워졌는데 이 정도면은 내가 3번한테 지금 다가가서 어떻게 해봐도 될지 않을까?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자신감을 장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짝사랑이라고 하신다면 본능을 못 이기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술 기운을 빌린다거나 굉장히 어떤 자극적인 핑계를 대가지고 연락할 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딱 계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다가오는 방법이라든가 행동, 태도를 보니까요. 지금 여사제 카드 그리고 파이브 펜타클 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께서는 아까 이 여사제 카드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에서 나왔던 카드죠. 자기 속을 좀 안 보여주고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자신의 그런 성격을 도구로 이렇게 좀 쓰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3번 분의 주변을 좀 얼쩡거리면서 3번 분을 이렇게 몰래 관찰을 한다든가 이럴 수가 있겠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파이브 펜타클 카드의 에너지로서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 뭔가 좀 외롭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좀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기의 그 상태 메시지 같은 것도 좀 우울한 걸로 바꾼다라거나 나 뭔가 요즘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성취라든가 이런 걸 이룰 수도 있겠지만 내면의 나의 이제 감정적인 것은 지금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 3번 분께서 무슨 일 있어? 이런 식으로 좀 물어봐 주길 바라는 그런 의도로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보호 본능을 막 일으키게 되는 약간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겠고요. 좀 처량하게 군다라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요즘에 이런 것도 달성하고 이런 거 좋고 생활은 되게 여유롭고 좋은데 이 마음이 너무나 지금 외롭다. 좀 결핍이 되어 있다. 너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3번 분의 마음을 좀 약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보니까요. 살짝 다이내믹합니다. 지금 나이트 완드 카드 그리고 파이브 완드 카드 두 개의 완드 에너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용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좀 복잡거리고 다들 뭔가에 좀 열중을 하고 있다라거나 심지어는 약간의 에너지 충돌, 경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좀 시끄러운 장소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응원하고 막 경쟁하고 스포츠 같은 막 이런 야구장, 축구장, 어떤 소모임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회원들끼리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경쟁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되게 미친 듯이 이렇게 바쁜 어디 대형 쇼핑몰에 막 세일 현장, 몇 개 남았어요. 막 이런 거. 요새 그런 거 안 하나요? 하여튼 그런 거. 혹은 아니면 직장이라고 친다면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런 사무실의 어떤 복도라거나 아니면 자신의 의견이 맞다라고 막 이렇게 설전이 오고 가는 어떤 회의실이라거나
이런 곳에서 갑자기 이렇게 좀 대화가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좀 급하게 그런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3번 분한테 훅 이렇게 치고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혹은 3번 분과 이렇게 좀 의견 충돌이라거나 좀 말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가 갑자기 본심을 툭 던지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시기를 보니까요. 타이밍적으로 지금 이렇게 퀸 소드 카드 그리고 3 소드 카드 두 개의 소드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약간의 고통 뒤에 결단을 내리는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면 이 3번 분이 뭔가 이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건데 그런 시간이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는 결판을 내야겠다 라고 이제 맹정하게 마음을 먹는 그때가 바로 그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수비학적으로 지금 숫자 7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으로부터 오늘로부터 7일 뒤 7주 뒤 혹은 7이 들어가는 날짜가 될 수 있겠어요. 7일, 17일, 27일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를 좀 생각을 해두시면 이분이 행동하는 그런 시기, 다가오는 시기를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상대방 분의 그런 속마음에서도 봤듯이 에이스 소드 카드로서 내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명확해지는 시점이라거나 아니면 오히려 3번 분께서 뭔가 안 되겠다 이제 그 사람 잊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좀 굳히고 다른 사람을 만나볼까 고민하는 그런 찰나에 바로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온다든가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3번 분의 마음이 차가워졌을 때라든가 이럴 때 갑자기 이분님께서 뭐 불쌍한 척을 하면서 좀 다가온다라든가 이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3번 분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분은 자기의 지금 성취라거나 성공한 모습이라든가 요즘에 잘 지내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래서 다가오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3번 분한테 굉장히 지금 집착하고 있고 중독이 되어 있다. 안 오고는 못 배기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저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고 근데 막상 다가갈 때는 굉장히 머리를 써가지고 너가 없으니까 나 이런 꼴이야 라는 좀 가련한 그런 코스프레라든가 척을 한다든가 연기를 하면서 3번 분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전략을 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장소는 굉장히 좀 활기차고 정신없는 곳 그런 곳이 될 수가 있겠고요. 뭔가 3번 분이 이제 좀 마음의 정리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때 그런 시기, 타이밍적인 부분 그리고 7과 관련된 시기에 굉장히 날카롭고 확실하게 3번 분에게 다가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3번 분께서 친구들이랑 되게 엄청나게 시끄럽게 막 놀고 이러는 술집에서 막 이렇게 술 마시고 놀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오는 거죠. 아니면 회사에서 뭐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예민해져 있고 막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막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뭐 요즘에 이렇고 저렇고 자기 승진했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자랑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근데 나 이렇게는 하지만 사실 나 요즘에 마음이 너무 좀 힘들어. 잠깐 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분께서 그 사람 잊으려고 마음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라거나 좀 소개팅을 새롭게 잡는다라거나 그런 날 뭔가 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날 그럴 때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온다라거나 뭐 이럴 수가 있겠다. 혹은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사람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날 그렇게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3번 분에게 드릴 조언의 카드로는요. 이 레노먼드 카드, 클로버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오라클 카드를 한 장 더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Offer of Gratitud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장의 카드는요.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지는 것이다. 소소한 행운이라든가 행복부터 잡고 마음가짐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번 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상대방 분과의 거창한 미래를 막 설계를 한다든가 그분의 어떤 것에 대해서 되게 심오하게 분석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가볍고 유쾌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은요. 뭐 하이프리테스 카드 이런 거 좀 무거운 에너지 속을 알 수 없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아까 전에 또 나인소드 카드, 텐 완즈 카드 이런 것들도 약간은 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물론 그 상대방 분의 속마음이었지만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었는데 이 카드는요 이제 3번 분 또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조금은 무거운 짙은 것에 빠져 있다라기보다는 너무 심각하지 말고 너한테 주어진 어떤 이 우주의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 스스로 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감사 필터를 보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두 분의 어떤 교착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두 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풀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카드, 클로버 카드부터 먼저 보자면요. 이 클로버 카드, 작은 하나의 일상에 널려있는 그런 행운이라든가 행복 같은 거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에이스 펜타클 카드라든가 아까 전에 결실을 맺고 싶어 했었던 마음, 그리고 3번 분에게 뭔가 제안을 하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3번 분의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에 그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이 3번 분한테 되게 뭐 가벼운 농담을 던졌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이렇게 메시지가 왔다라거나 이렇게 할 때 너무 이렇게 막 이거 무슨 의미지? 나 테스트하나? 이 심중이 뭘까?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분석한다라거나 이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냥 나한테 연락 왔네? 기분 좋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마음가짐을 갖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할수록 행운과 행복이 들어온다.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Offer of Gratitude 카드가 이렇게 또 이것과 함께 같이 이렇게 비슷한 그런 에너지를 품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미 3번 분의 손에 쥐어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감사를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서운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고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이렇긴 하지만 너무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이 사람과 뭔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 혹은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뭔가 힘이 나게 되고 웃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찰나의 순간들 이런 것들에 좀 감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감사의 에너지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이 모든 갈등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나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계에 대입을 해서 조언을 드려보자면 만약에 짝사랑을 한다거나 썸이라고 하신다면 저 사람 나 좋아할까? 이런 식으로 막 밤잠 설치고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으시지 마시고 그냥 오늘 그 사람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웃었던 그런 찰나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그냥 감사하는 거 그 순간을 누려보세요. 그것이 오히려 마치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것처럼 그런 순간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들이 자동으로 끌려오게 된다. 그래서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이 상대방 분에게 그런 마음들을 좀 전달을 하게 되고 웃고 분석하지 말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 분 또한 그런 에너지라든가 파동으로서 3번 분을 좀 더 이렇게 편하게 느끼고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헤어진 사이 혹은 멀어진 사이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을까? 만난다라고 해도 잘 될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어떤 너무나 거창한 그런 고민이라거나 이런 것들 대신에 그분과 함께 했던 어떤 좋은 기억이라든가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냥 이렇게 고마워 해보세요. 참 좋았네. 내 그런 인생의 한 페이지에 그래도 너가 있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나 스스로를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잘못했다라고 해서 용서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랑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나를 상처 입혔던 그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아물게 하고 나 스스로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저 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가 바로 이러한 감사 에너지다. 복수라든가 미운 감정 이런 것들을 내가 억지로 뭔가를 억누르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승화하게 되는 그런 걸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인분이라고 하신다면 이 상대방 분께서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에너지가 보여질 수가 있는데 아까 텐 완드 카드 이런 거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3번 분까지 너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분한테 가벼운 에너지로서 뭐 오늘 날씨 되게 좋네. 산책하고 뭐 아이스크림이나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벼운 제안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자주자주 해주는 게 훨씬 더 어떤 진지한 위로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카드, 막 예를 들자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3번 분께서 이제 카페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쳐볼게요. 근데 마침 이 3번 분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노래가 막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고, 내가 주문한 그런 커피가 평소보다 되게 더 맛있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낌 좋은데? 이거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되게 징조가 굉장히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클로버 그리고 그래티튜드 카드 이런 것들의 조합이다. 그런 태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커피는 되게 맛있네. 근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이러고 막 나중에 또 투닥거리면 어떡하지?
뭐 걱정을 한다든가 미리 막 에너지를 좀 안 좋게 만들어 놨다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까 전에 하이프리스티스 카드 이런 것도 두 번에 나오고 데빌 카드 이런 조금은 무거운 에너지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면 두 분 사이에 뭔가 조금 말 못할 어떤 비밀이라거나 벽이라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뜻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는요 그런 조금 숨긴다라거나 무거운 에너지 집어치우고 좀 해맑고 가벼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번 분, 3번 분께서는 이미 이렇게 좀 충분히 이렇게 매력적이고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클로버 카드, 그리고 이런 오퍼 오브 그래티튜드 카드가 나온 것은 특별히 뭔가를 너가 해야 될 게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일상에 감사하고 소소한 것에 이렇게 행복을 찾고 그러는 것이 너를 위한 엄청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막 이렇게 아등바등하고 막 악을 쓰고 완벽하게 막 분석하려고 하고 막 애쓰고 그러느라고 이제 3번 분의 그런 웃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잃지 마시고 그냥 오늘부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만해서 다행이다 혹은 뭐 참 고맙네 그런 태도로 마음가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다가오는 그 시기적인 면으로도 숫자 7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7이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이런 행운의 숫자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클로버 카드 그리고 이런 감사의 카드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매사 이렇게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작은 행복을 찾고 가벼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은 그런 행운이 더 빨리 다가올 수가 있다. 이렇게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3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3번 분이 바라는 바대로 되시길 윤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이 리딩이 도움이 되었거나 재밌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기운과 운명을 가져다줄 복차로는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 쿠팡 링크 클릭 후에 개인 물품 구매로 해주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